네, 반갑습니다.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되기 성투사입니다. 자, 마감 시황을 조금 전해드릴 건데요. 아침 시황처럼 매일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특징적인 사실이 있을 때 가급적이면 매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일이 있다거나 또는 이제 오후 시점에 방송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되면 띄워먹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방송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면, 네, 이렇게 마감 시황을 또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침 시황을 듣고 마감 시황을 들으면 하루가 커버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할 거고요. 마감 시황에서는 뉴스보다는 이제 수급에 대한 동향들,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특징적인 종목군들 그렇게 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좀 잡아갈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오늘 주제는요, 코스피 플러스 1.7% 상승 마감을 했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연기금이 2,400억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수급 쪽에서는 개인들의 매도 1순위가 지금 삼성전자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하이닉스 이렇게 잡히고 있는데, 개인들이 이렇게 사랑했었던 종목들을 매도하는 그 이유가 뭔지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전달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가 일단 상승 마감을 했어요. 1.7%. 코스피에 대한 전망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구간이 남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가는 거 괜찮아, 쏘쏘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도 코스피 시장이 올라왔으니까 아마도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다 같이 올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조금 이따가 수급에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죠. 아직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위쪽 여력도 남아있지만 아래쪽 여력도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요, 딱 가운데에 걸쳐져 있어요. 저점과 고점, 중간 지점 이쯤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위로 가도 흥, 아래로 가도 흥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단 시장에 대한 관점을 홀딩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내려가더라도 큰 충격 없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좋은 거고요. 횡보를 하면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코스피 쪽 종목들, 코스피 쪽 포트폴리오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긍정적인 관점으로 더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네, 2.28%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 위쪽 저항대에 딱 달라붙어 있는 부분들이죠. 제가 어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매도를 쳤어요. 근데 오늘 개인들이 보니까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많이 매도했더라고요. 네, 이 순매도 4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하고 같이 제가 매도한 상황이 좀 돼버리긴 했는데, 아무튼 이 시장에 대한,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올라와서 저항대에 들어가는 지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조정이 예상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올라버렸죠.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항대 근접해서 붙어서 움직이는 것은요, 여기서 한번 탕 하고 밀어버리기 시작한다면 갭으로 튀어 올라갔을 때 굉장히 강한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하방에 대한 압력, 위험, 리스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편이긴 한데, 뚫어버리고 넘어간다라면 새로운 영역이 열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과매수 국면이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목들에 대한 관점들이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 총선일이잖아요. 휴무를 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추가 상승이냐 아니냐가 결정될 수 있겠죠. 물론 나쁜 악재가 오늘 나오고 그 다음에 수요일 정도에 좋은 호재로서 다시 마무리가 돼서 시장이 안정화된다면 주가가 강하게 뛰어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주가가 올라가면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과 그 다음에 하방에 대한 위험도가 균등한 그런
부분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항이 가깝고 아래쪽 지지선이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조정에 대한 포인트, 즉 아마도 이제 테마주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조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관점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로 참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니까요, 기관 매수가 4,200억 순매수입니다. 외국인들은 매도를 조금 줄였어요. 코스닥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는데 개인들이 매도가 좀 많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 여전히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기관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요. 보통 때는 이제 금융투자가 단타를 치려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연기금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적 자금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이제 마감 시황을 해드릴 때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왔다라면 이것은 좀 심상치 않게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심상치 않게 봐야 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시장을 버텨주게 만들겠다, 시장을 지지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업종별 현황을 좀 살펴볼게요. 도대체 연기금이 뭘 그렇게 많이 했는지 한번 볼게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는 그런 종목군들 대형주들을 매수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대형주를 연기금이 매수했다는 것은 시장을 지지해 주겠다라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물론 아직은 이게 좀 미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점권에서 계속해서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었던 상황들이 포착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의 물량이 빠지더라도 기관이 그 자리를 잡아가지고 받아서 그 바통을 계속 이어가게 된다면 시장은 견조하게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기금이 들어오는 이 부분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럼 도대체 연기금은 도대체 뭘 많이 샀을까 한번 볼게요. 연기금이 순매수한 거 한번 볼게요. 오늘 4월 14일인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S-오일, 삼성 SDI, 포스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많이 샀네요. 네, 삼성전자를 이제 매수하기 시작했다, 연기금이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를 더 이상 빼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됐는데 문제는 삼성전자는 개인들이 매도를 좀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의 물량을 연기금이 받아가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전자의 주가입니다.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일단 저점에서 45,000원 지지가 일단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바닥을 테스트하는 구간은 일단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자리에서 막 튀어 올라갈 수 없는 게, 삼성전자가 막 튀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장이 막 튀어 올라가게 돼요. 시장이 막 튀어 올라가게 되면 이 상황 자체가 뒤집어져.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를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시장을 잘 봐요. 이렇게 되시면 삼성전자가 막 튀어 올라가게 된다면 코스피는 덩달아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갑자기 2000포인트, 2150포인트 이 위쪽으로 탁 튀어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이 괴리율이 또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변동이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딱 잡아놓고 다른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뭐 현대차라든지 네, 그런 쪽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시총 상위에 들어가 있지만 이런 포인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지금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 시총 상위권에 포진이 되면서 견조하게 좀 받쳐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하이닉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지선을 좀 만들고 있다. 근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당장 올라가기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수급 동향 잠깐 살펴볼게요. 개인 투자자들 보면은 삼성전자, 그 다음에 레버리지,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쪽 매도가 다 나타나고 있어요. 단기적인 어떤 차익 실현을 보기에는 너무 상승률이 미비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투자를 많이 했었지만 재미가 없는 거야. 재미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자꾸 테마주나 다른 쪽 움직임을 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시장에 어떤 하락에 베팅을 하는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인버스 이런 거 많이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쪽으로 좀 움직이기도 했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시장이 위쪽에 딱 달라붙게 되면서 단기적 조정에 대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팔고 인버스를 사자, 이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로는 부족하다, 곱하기 2 해가지고요. 이쪽으로 더 많이 확 쏠려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인버스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
많은데 요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시장이 내려가게 되면 개인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네. 그러면 과연 시장이 내려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연기금이 그 자리를 확 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래쪽으로 하방의 압력은 굉장히 크고 끌어내려지려만한 그런 움직임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해외 시장에서 악재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연기금이 버티는 과정에서 내려가지 않고 그냥 튀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개인들이 어떤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었겠습니다만 연기금이 개입하면서 매수의 빈자리를 받쳐주게 된다면 시장은 생각보다 견조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들이 또 매도를 많이 한 종목들 보면은 뭐 HLB 같은 경우 이게 주가가 좀 올라갈 때 매도를 좀 많이 하네요. 그죠? LG화학 그리고 현대차 아마도 단기적 차익 실현이거나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손실을 복구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자 이런 식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냐면 손실이 복구되는 손실이 많이 줄어드는 그 시점에서 매도를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단기적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을 때 어떤 그 단기적으로 팔아먹고 다른 쪽으로 좀 올라가려고 하는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 내가 매수한 종목이 수익이 잘 나지 않을 때 수익이 더 잘 나는 좀 더 짜릿한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시장이 조금 편안해 보일 때 이런 마음들이 좀 많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들이 오늘 나타난 것이다. 생각보다 잘 움직이지 않았었던 이런 종목들을 매도를 하고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시장의 방향성을 하방으로 보고 있다라고 개인들의 수급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기아차, 포스코 이런 것들을 좀 매도를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HLB를 매수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현대차, 삼성전자 이쪽으로 매수가 집중이 되는 모습이죠.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게 되시면은 대형주 쪽에 매수를 해서 나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꾸준하게 담아간다. 그 다음에 코텍스 레버리지 쪽에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코텍스 레버리지는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현재 20%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종목은 뭐 당분간은 더 계속 들고 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네, 요거는 이제 요것도 외국인들이 좀 하긴 했는데 요거는 제가 매도를 살짝 네, 한 27% 정도 수익을 내고 매도를 좀 했는데 단기적으로 저도 그렇게 봤어요. 저항대 들어갔기 때문에 살짝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그럼 밑에서 좀 더 쌀 때 다시 사야지. 그랬는데 역시 네, 쌀 때 살려고 기다리는 놈들에게는 매수 기회를 주지 않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이구 그냥 잠깐 움찔하네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수급 동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살펴봤는데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적인 동향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줄어들고 또 대형주 쪽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버팀목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들 특히 연기금 쪽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방어해주는 모습들 그 다음에 개인들이 삼성전자처럼 잘 안 움직인 종목을 매도하고 시장을 하방 쪽으로 또 테마주 쪽으로 움직이는 모양새들이 확인이 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성이 동학운동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게요. 조금 다르게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좀 든든해지는 그런 느낌? 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휴일을 앞두고 있지만 그래도 걱정거리가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으로 수급 동향이 움직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편안하게 휴일 보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고요. 다음에 또 마감 시황을 전달해 드릴 때 수급 동향 특징적인 이슈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